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원순열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막 컴퓨터가 약간 막 이 상태가 이상했잖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녹화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도 A반 수업한 건 또 녹화는 됐는데 음질 이상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되게 녹화에 실패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화요일날 했던 거는 주된 내용은 앞에 순열과 조합을 복습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나 확률을 계산할 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었는데, 병준아, 합의 법칙이 적용될 때, 그러니까 덧셈을 해야 될 때는 어떨 때였더라? 어떤 거? 뭐라고? 또는. 맞죠? 맞아. 또는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개념상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 없을 때,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동시에 벌어질 수 없을 때, 그럴 때 더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랬고요. 반대로 그럼 곱할 때는 얘 하나 언제였어? 곱할 때, 그치? 접속사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때,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내가 이것도 골라야 되고 동시에 이것도 골라야 되고, 요럴 때 곱해라 라고 했었죠. 요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고, 자, 그 다음에 유나야,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였더라? 순열 무슨 의미였죠? 그 뭘 찾아봐. 뭐라고? 어? 그냥 순열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에 대한 뜻? 피?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배열, 뭐 이런 게 순열이죠. 그러니까 순열 개념은 순서대로 나열, 이런 개념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순열을 우리가 표현할 때 NPR로 표현을 하지. 그러면 NPR을 유나야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쵸?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경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그죠?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상황에는 순열을 쓰는 거고,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을 때는 조합을 쓰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할 때, 조합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일단은 순열을 계산해주고, 요 밑에다가 하경아 뭘 나눈다? 보세요. 그치? 이 알게들끼리의 순서를 없앤다 라는 느낌으로 밑에다가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붙여주면 요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확통 요 과목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운 게 원순열이었지. 원순열. 원순열은 어떤 거였냐? 원순열. 순열은 순열이니까 순서대로 나열은 하는데, 어디에다가 나열을 해? 원탁에다가. 원탁에 사람들을 앉힌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순열로 n명의 사람들을 원탁에다가 둥글게 앉히면 이때의 경우의 수는, 민정아, 뭐가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n명의 사람들을 원탁에 앉히면 n-1 팩토리얼이 된다 라고 했는데, 왜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였냐면, n명을 앉히니까 일단은 n 팩토리얼인데, 이게 원탁이다 보니까, 자, 이게 뭐였지? 이게 원탁이다 보니까, 요렇게 원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몇 명을 요렇게 앉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앉힌다라고 했을 때 6명을 앉히면 자리를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옮겨도, 6가지 한 칸씩 옆으로 옮겨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n명을 앉히면 똑같은 경우가 n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n으로 나눈 것 해서 n이 한번 약분되면서 n-1 팩토리얼이 된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번에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막 풀었었죠. 그쵸?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19페이지에 있는 원순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18번 문제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을 원탁에 둘러 앉힌다 그랬어. 그런데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3명 앉는데 일본인도 총 합치면 6명이거든. 그 얘기는 내가 중국인이고 만약에 맞은편에 또 중국인이 있으면 내 왼쪽으로도 일본인이 몇 명? 3명 쭈루룩. 오른쪽으로도 일본인이 3명 쭈루룩.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이 상황은 결국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중국인 2명이 서로 어떻게 앉아있는? 마주보고 앉아있는 경우라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중국인 2명을 마주보고 앉힌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럼 얘네 둘을 먼저 원탁에 앉혀보자. 원탁에다가 중국인 2명을 앉힌다 그러면 자 마주보고 앉는 거니까 2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예요. 근데 유나야 2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그 2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하잖아. 그래서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그럼 이제 여기 중국인이 앉았고 여기 중국인이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본인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강조했던 건 이미 2명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6명을 앉히는 거잖아. 이럴 때는 원순열로 봐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치? 이걸 원순열로 보려면은 여기서 6명들이 그대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여기 얘네들이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버리면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미 무언가 원탁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앉힐 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인 6명은 그냥 6팩토리얼로 배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720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이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살짝 넘어와서 17쪽 내용도 한번 볼게요. 17쪽. 이게 원순열을 약간 이제 변형을 좀 준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탁이 있다고 합시다. 식탁. 근데 여기다가 8명을 앉힐 거예요. 이렇게 8명 앉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진아 원순열인가요? 아닌가요? 원순열이다. 그러면 이것도 8명을 원순열로 앉히니까 7팩토리얼이다. 맞아요? 자, 얘가 진짜 7팩토리얼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 8명 중에 한 명이 요게 형진이야. 요게 형진이고 나머지 여기가 형진이고 나머지 7명들을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게 진짜로 원순열이 되려면 형진아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여기서 한 칸씩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야 원순열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여기서 오른쪽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겼다고 해봐. 그러면 네 자리가 여기로 오지 않겠니? 여기에 형진이가 앉아있고 옆으로 한 칸씩 밀렸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E, F, G 이렇게 앉게 되잖아. 이게 빨간색으로 쓴 게 처음에 파란색으로 쓴 거랑 같은 경우다라고 볼 수 있니? 없죠. 이거는 원순열과 연관은 있으나 완벽한 원순열은 아니에요. 원순열은 옆으로 한 칸씩 옮겼을 때 8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상황이 돼줘야지 원순열인 거잖아.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형진이가 여기 앉은 거랑 형진이가 여기 앉은 거는 분명히 다른 경우죠. 여기는 형진이가 지금 혼자 앉았잖아, 그지? 여기 그 상석이라고 하죠, 상석에 앉은 거잖아. 근데 옆으로 가면은 여기로 가니까 이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형진이가 한 칸 더 움직여서 여기로 가도 어때요? 방금 전과 또 다른 경우죠. 또 한 칸 더 가서 형진이가 여기까지 가도 앞에 3가지와는 또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한 칸 더 가가지고 형진이가 이 반대편 자리까지 왔어. 처음 자리에 반대편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형진이가 앉고 A, B, C, D, E, F, G 이렇게 앉겠죠. 그거는 어떨까? 그거는 맨 처음에 형진이가 여기 앉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형진이 입장에서 이 테이블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는 경우가 똑같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원순열처럼 시작은 하되 원순열과 똑같진 않다. 그래서
서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하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이 테이블의 모양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그 테이블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원순열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봐. 만약에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어. 그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일단 원순열로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윤아 이것도 몇 팩토리얼부터 써놓을까? 일단 7팩토리얼은 써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자리에 이제 시윤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요 자리에 시윤이가 앉아있고 거기 옆에 A 앉아있고 B 앉아있고 C, D, E, F, G가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시윤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경우하고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요 자리에 시윤이가 앉아있고 A, B, C, D, E, F, G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파란과 빨강은 서로 다른 경우죠. 맞죠? 일단 서로 다른 경우가 두 가지가 발생을 했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칸 더 움직였어. 한 칸 더 움직여서 시윤이가 여기까지 갔어. 그거는 여기 앉아있을 때와 어떨까? 동일한 거예요. 봐봐, 여기 시윤이가 처음에 앉아있을 때 시윤이 짝꿍이 A였지. 마찬가지로 시윤이가 여기로 가도 네 짝꿍은 A일 거 아니야. 그리고 너의 모서리 건너편에 처음에 앉아있을 때 모서리 건너편에 G가 있었잖아. 마찬가지겠지. 네 모서리 건너편에 G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해요? 두 가지 발생해. 두 가지. 그래서 자, 여기 앉는 경우하고 여기 앉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모양에다가 배열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정삼각형이냐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원순열의 관점으로 보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발생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직사각형 모양인데 가로, 세로에 몇 명이 앉았느냐? 그걸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 4명이 앉았기 때문에 곱하기 4인 거잖아. 아니, 여기 곱하기 4라고 해야 되는데 곱하기 2라고 했네. 쏘리. 여기 4가지 다른 게 발생했기 때문에 곱하기 4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는 2가지 다른 게 발생했죠? 정사각형 모양일 때는 요렇게 2가지 다른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삼각형인데 요렇게 앉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유나야 뭘로 시작할까? 그쵸? 일단 원순열로 시작하니까 8팩으로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할까? 3가지 발생해요. 3가지.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에서는 한 모서리에 몇 명 앉았나 이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같이 이제 직사각형 형태일 때는 가로와 세로를 합쳤을 때 몇 명 앉았나 이거를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모양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20페이지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20페이지. 자, 20페이지는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앉았어요. 10명이 앉았다. 그럼 병준아, 이것도 일단은 원순열로 접근해야 되니까 뭘로 시작해? 9팩토리얼로 시작해요. 그럼 9팩토리얼로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서로 달라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병준아? 그쵸?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는 거는 서로 다르겠지. 하지만 한 번 더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면 이거랑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2가지만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경아, 9팩토리얼이 얼마야?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일단 한 5팩 정도는 알죠. 5팩토리얼이 얼마일까? 그럼 4팩 4, 3, 2, 1 24. 그럼 거기가 5 하나 곱하면 24 곱하기 100. 아니 24 곱하기 5.
120 그게 5팩토리얼이야. 되게 많이 나와요. 5팩토리얼 120. 그럼 6팩토리얼이면 여기다 6 곱한 거잖아. 여기다 6 곱하면 얼마게요? 740. 아, 네? 720. 7팩토리얼이면 이제 여기다 7 곱한 거거든. 720에 7 곱한 거. 형진아 얼마니? 720에 7 곱하면 5040. 5040. 그러면 8팩토리얼이면 여기다 8 곱한 거예요. 여기다 8 곱하면은 58 40이 될 거고 84 32가 될 거니까 4320이네. 그지? 그럼 9팩토리얼이면 여기다 9 곱한 거네. 이거 얼마니 수호야? 36에 93에 27인데 9이 18이니까 8되고 8되고 빵 이렇게 되겠네. 그지? 36만 2880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은 72만 576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계산할 일이 뭐 많진 않지만 나오면 실수하지 말고 잘 계산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딱 봤을 때 9팩토리얼 곱하기 2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9팩토리얼 곱하기 2. 시험 문제 저렇게 큰 숫자가 많이 나와요. 나오죠. 근데 대신 이제 조금 실수를 유도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계산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이런 식으로 써주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바로 고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계산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도형에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예요.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 근데 우리 왜 색칠하는 문제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뭐냐, 이렇게 생겼어.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가지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로 이 도형을 색칠한다. 그럼 요거는 그냥 몇 가지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로 A, B, C, D 네 가지 영역을 순서대로 칠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4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색칠하는 경우는 그냥 순열로 돌리면 돼. 근데 이 필수예제 3번 문제는 요런 문제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죠? 이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정삼각형이고 각각 중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 요게 어떻게 돌리더라? 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돌려?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네.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분리하면 돼요. 풀리고 안 되는데 돌리는 방법이 뭐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 얘가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 돌아가면 생각해봐. 여기에 빨강을 칠한 다음에 여기에 초록을 칠한 다음에 여기 노랑, 빨강, 파랑 요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초록을 칠한 다음에 여기다 노랑, 여기다가 빨강, 여기다가 파랑을 칠한 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른 경우로 봐야 될까? 같은 경우로 봐야 될까? 이거 같은 경우란 말이죠. 그쵸? 이 삼각형을 60도 회전시키면 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색칠할 때는 원순열의 개념에서 색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단 가운데 저 센터 자리 있잖아. 저 센터 자리는 원순열과 상관없죠. 지금 돌아가도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요 세 자리인 거지. 요 세 자리. 요 세 자리는 돌려도 똑같아진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가운데 칸을 칠한다 라고 생각해줘. 그럼 가장 먼저 칠하는 거니까 선택권이 몇 가지 있겠어요?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를 칠했어. 그럼 남은 세 가지 색깔로 이제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칠하면 되는데 이때는 돌려도 똑같으니까 원순열로 접근해야지. 그죠? 그럼 세 칸을 칠하는데 원순열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2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회전해도 같은 거니까 원순열로 계산해서 답은 8이겠네. 그지? 이렇게 풀죠. 요게 요 색칠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비슷한데 22번 같은 건 어떻게 풀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방금 한 거랑 뭐 똑같습니다. 22번. 인정아 22번 답이 뭘까? 30까지죠? 그쵸? 가장 먼저 어디를 칠했어?
그치. 밑에 바닥을 제일 먼저 칠해버리면 되겠죠? 요거는 원순열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바닥을 칠하는 방법이 5가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옆면을 칠하는 거는 4가지 색깔로 4면을 칠하는데 원순열이니까 뭐라고 계산해? 3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답은 몇 가지? 30가지. 그치?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혜원아 무슨 수열? 무슨 순열? 원순열. 그치? 지금까지 한 건 원순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형진아 무슨 순열이 나왔다? 중복순열이 나왔어요. 중복순열. 순열이 몇 가지 나올 건데, 자, 기본적인 순열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순열은 기본적인 순열에서 하나 빼고 팩토리얼 하는 게 방법이었잖아. 그죠? 중복순열은요,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런 거, 우리 여러분 이런 상황 많이 봤죠? 나한테 숫자 카드가 이렇게 있어. 숫자 카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1, 2, 3, 4, 4장의 카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유나야? 4 팩토리얼이죠. 그쵸?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잖아. 근데 자, 이제 1카드가 겁나 많아. 1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1카드가 엄청 많아. 2카드도 엄청 많아. 이렇게 각각의 카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번에도 유나야 4팩토리얼일까? 아니겠죠. 그죠? 뭐가 달라질까? 아까는 첫 칸에다가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1카드를 써버리면 두 번째 칸에다가는 1카드를 못 썼잖아.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선택권이 3가지로 줄어들었잖아. 이게 순열의 방식이죠. 근데 지금처럼 카드가 겁나 많아.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칸에 1카드를 썼어도 두 번째 칸에 또 어때? 또 1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계속 4, 3, 1 줄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 4, 4, 4,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내가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괜찮아요.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냐면, 숫자 카드는 4종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죠.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그치? 자릿수가 뭐 무한정 늘어나도 되잖아.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4를 몇 번 곱하는 거야? 4를 5번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4의 5제곱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을 또 쓸 수 있는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복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이를 사용합니다. 파이. n 파이 r 이렇게 쓰면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뜻이에요. 파이처럼 안 생겼는데. 그럼 뭐처럼 생겼냐? 모르겠어요.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 때 그냥 파이처럼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느낌이죠. 대문자 느낌. 자, 그래서 n 파이 r 그러면 이게 중복순열인데, 이 중복순열 문제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뭘까요? 그냥 순열 문제에서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거든. 내가 문제를 읽다 보면 숫자가 이제 2개가 나온단 말이야. 뭐 몇 명 중에서 몇 명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순열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n 값이 r 값보다 어때요? 순열에서는 n이 무조건 크죠. 그죠? 당연히 큰 숫자가 n이고 작은 숫자가 r인 거야. 근데 중복 순열은 방금도 봤지만 카드는 4장인데 내가 5장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 종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복 순열 문제에서는 누가 n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누가 r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볼게. 중복순열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우체통이 있어. 우체통이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3개의 우체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을 거야. 편지를 넣을 건데 나한테 편지가 4종류의 편지가 있어요.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제약은 없어. 그냥 내가 어떤 우체통이든지 편지들을 넣으면 돼.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중복순열로 바라봤을 때 3파이 4예요? 4파이 3이에요? 뭘 것 같아 답이? 3파이 4일 것 같고 수는 뭘 것 같아? 내 손에 편지가 4장이 있어. 내 앞에 서로 다른 우체통이 3개가 있어. 나는 이 편지 하나마다 우체통 하나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편지를 다 넣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3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야?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사파이삼이 3개 중에 4개. 헷갈린다고요. 사파이삼이 무조건 사파이삼이. 무조건 4파이 3이래. 유나는 어떤 것 같아요? 4파이 3 같아?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하경이는?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요. 봐봐. 우리가 이 n파이 r을 계산하는 이제 계산 방법이 n의 r제곱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하경이가 지금 말한 4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몇 파이 몇이란 뜻이야? 4파이 3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답이 맞다면. 그지? 그럼 하경이도 이거라고 한 거고. 민정이는? 4파이 3 같아. 시윤이는? 3파이 4. 시윤이 3파이 4. 혜원이는? 4파이 3. 병준이는? 4파이 3. 형진아. 잠자고 있는 형진아? 다 잤니? 형진아 너는 3파이 4 같아? 4파이 3 같아? 4파이 3 같아? 뭔데 4파이 3이? 자지마. 고3인데 자면 어떡해. 자, 4파이 3인가 3파이 3인가. 자, 봅시다. 우리가 중복순열을 계산할 때 n과 r을 정할 때 있잖아요. n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몇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몇 번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확한 의미를 좀 부여해놓고 이걸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n값은 나한테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가. 그리고 r값은 그 중에 내가 선택을 몇 번 하는가. 자, 그럼 봐. 좀 전같이 우체통의 경우에 내 손에 편지가 있죠. 나한테 편지가 몇 개 있어? 편지가 4개 있죠. 그쵸? 그러면 이 4개의 편지를 가지고 자, 첫 번째 편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나요? 3가지 선택권이 있죠. 우체통이 3개 있잖아. 그럼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들었으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권은 몇 개다? 3개인 거야. 근데 나는 편지가 4개 있잖아, 총.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동을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야. 1번 편지를 가지고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 2번 편지를 들고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렇다면 이건 3파이 4가 맞는 거예요. 3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동을 4번 했으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중복순열에서는. 그치?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요. 계산 결과는 3의 4제곱이 맞습니다. 81가지예요. 그치? 그래서 중복순열을 만났을 경우에는 n값이 뭐고 r값이 뭔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n값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 r값은 그 선택을 몇 번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고 n이 뭐고 r이 뭔지 그걸 결정하시면 돼요. 이게 중복순열이다. 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23페이지는 중복순열과 함수 했는데 이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경우의 수하고 연관해서 문제 내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함수와 경우의 수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함수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더라? 여기 뭐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에 a, b, c, d가 있어.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이름 뭐였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12개였어? 답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윤아야, 함수라고 하는 건 x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몇 개씩 날려줘야 돼? 몇 개? 아, 그럼 얘가 혼자 화살표를 4개를 날려요? 얘도 하나를 날리고 얘도 하나를 날리고 얘도 하나를 날려주면 함수가 완성되는 거죠. 3개 맞잖아요. 자, 1이라는 애가 화살표를 날릴 때 얘는 몇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니? 4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1이 A한테 쐈다고 해서 2가 A한테 못 쏘니? 못 쏴요? 아무 상관없어. 함수는 얘가 혼자 화살표를 2개를 쏘는 일만 안 벌어지면 돼. 얘가 A한테 쐈고 B도 A한테 쏘고 3도 A한테 쏴도 그것도 함수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방금 배운 무슨 상황이야? 중복순열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얘가 선택권을 4개 갖고 있었죠? 그죠? 얘도 선택권 4개 갖고 있고 얘도 선택권 4개 갖고 있죠? 그럼 이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바로 4파이 3이 되는 거예요. 4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3번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치? 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의 3제곱만큼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자, 이런 게 함수를 만든 거야. 자, 그런데 요 그냥 함수 말고 1대1 함수라는 것도 있었죠. 형진아, 1대1 함수는 뭐였더라? x가 y한테 하나만 쏜다. 말이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1이 A한테 쐈으면 2랑 3은 A한테 못 쏘는 거, 이게 1대1 함수였죠. 그렇게 되면 얘 하나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겠지. 어떻게 달라질까? 12. 어? 12. 왜? 아니에요.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이때는 뭘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 4. 아까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근데 지금처럼 1대1 함수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단 중복 순열은 아니잖아. 뭘로 계산해야 되겠냐고요. 4C3 아니면 4P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C3이야, 4P3이야. 4P3이요. 4P3입니다. 중복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은 여전히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지? 1은 여전히 4가지 선택권이 있어. 근데 1이 이제 A한테 쏴버리고 나면 2는 이제 선택권이 셋으로 줄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뭐 얘가 얘한테 쐈으면 3이 고를 수 있는 건 또 2가지밖에 안 남잖아. 요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4P3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로 구하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로 구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정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가장 기본은 그냥 함수랑 1대1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넘어가서 25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을 보면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기명, 시훈아, 기명이 뭐야? 몰라? 그럼 무기명은 뭘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뭐 대통령 선거, 뭐 반장 선거 이런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죠. 뭘까? 무기명, 기명. 해원아 볼까? 무기명, 기명. 이 정도 우리 19살인데 충분히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도 충분히 추측할 만한데, 선거를 하는데 무기명 선거, 기명 선거. 대부분은 무기명 선거야. 무슨 뜻일까? 그렇지. 기명이라는 건 기록한다. 명,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지.
내가 내 이름을 밝히고 투표하는 게 기명 투표고요. 무기명 투표는 내가 누군지 밝히진 않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이제 기명 투표라고 말한 이유는 이게 이제 조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2명의 후보가 있고 6명의 선거인단이 있잖아. 그럼 숫자가 2가 나왔고 6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 이걸 6파이 2로 풀 거냐 2파이 6으로 풀 거냐 이거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한번 물어볼까? 민정아, 이건 2파이 6일까 6파이 2일까? 그치? 2명 중에 고르는 거냐 아니면 6명 중에 고르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후보가 2명이 출마했으니까 나는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6명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1명을 고르는 그런 선택을 몇 번 하는 거예요? 6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2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2파이 6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경아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죠? 2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의 6제곱. 그러면 2의 6제곱 얼마게? 64. 그렇죠. 64. 그렇지. 요렇게 푸는 거 요게 중복 순열이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이 기본적인 중복 순열에다가 약간씩 이제 어떤 조건들을 추가해 줄 건데 29번 한번 답 찾아볼까 얘들아? 29번.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이거를 5파이 2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거는 지금 중복 순열에 n과 r 값을 선택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건 지금 남학생 5명을 1반과 3반에다 편성한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걸 5 중에 2를 뽑는 거라고 봐야 돼? 2개 중에 5을 뽑는 거라고 봐야 돼? 이 남학생들이 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학생 1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1반으로 갈래? 2반으로 갈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2반, 1, 3반. 1, 3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5명이 각각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출발을 2파이 5로 해야 됩니다. 2파이 5. 그런데 자, 요 2파이 5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2파이 5는 1반, 2반 이렇게 2반, 아니 1반과 3반 있잖아. 남학생 5명이 요 반 아니면 요 반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A라는 남학생도 요 둘 중에 1반을 골랐어. B라는 남학생도 1반을 골랐어. C도 둘 중에 1반을 고르고 D도 1반을 고르고 E도 1반을 골라버리면 유나야 무슨 문제가 생겨? 3반이 아무도 없어지죠.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같이 5명이 전부 다 1반에 몰빵한 경우 하나 빼줘야죠. 여기서 지금 2파이 오면은 총 32가지잖아. 그 32가지 경우의 수 중에 지금 써놓은 요거 한 가지 5명이 전부 다 1반을 선택한 경우 이거를 하나 빼줘야 되고 또 거꾸로 5명이 전부 다 3반을 선택한 경우 이것도 빼줘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를 빼줘야 돼? 2가지를 빼줘야 돼. 여기까지가 뭐냐면 남학생 5명을 1반과 3반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한 반에 몰빵되는 거 빼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남학생의 경우야. 그럼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무조건 짝수반에 간다 그랬으니까 여학생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니? 없는 거야. 여학생 4명은 무조건 2반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쓰자면 이거는 1파이 4라고요. 1파이 4. 나한테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4명이 뽑는 거니까 뭐 1에 4제곱하면 1이죠. 그죠? 그래서 여학생들의 선택권은 1인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수호야 여기서 남학생들의 선택권 30가지와 여학생들의 선택권 1가지를 어떻게 해야지 답이 될까요? 곱하는 거예요. 그쵸?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야.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다 반편성이 끝나야지 한 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반을 선택하고 여자도 반을 선택하고 곱셈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답은 30까지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조건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거 네. 무슨 의미예요? 어디에 있는 서로 다른이죠? 설명해? 네. 서로 다른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거죠. 1반과 3반 서로 다른 반이잖아. 이 두 반 중에 한 반을 선택하는 거지. 남학생들이. 그지? 남학생 그러면 하나로 같은 거라고. 남학생을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남학생 한 명마다 첫 번째 남학생도 1반과 3반이라는 서로 다른 두 반 중에 한 반을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 남학생도 1반과 3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 각각의 선택이 다 개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계산되는 거죠. 그 2의 5제곱이 2파이 5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는 신호 만들기라고 돼 있죠? 신호 만들기. 모스부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죠.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모스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를 만드는데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병준아, 내가 만약에 신호 부호를 1개만 사용한다. 모스 부호를 1개만 사용해.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 그러면 나는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겠니? 모스 부호는 띠가 있고요. 띠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누를 때 띠라고 누를 수도 있고 띠라고 누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한 번만 누른다면, 그럼 이 부호를 1개만 사용해. 한 번만 사용하면 2가지 서로 다른 기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띠냐? 띠냐? 그지? 근데 이 부호를 2개를 붙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를 수 있는 칸이 2칸인 거야. 2칸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띠, 여기도 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는 띠, 여기다가는 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뭐도 있어. 여기다가 띠 하고 여기는 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있어. 띠, 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칸이 2칸이 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호는 몇 종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한테 더 익숙한 상황으로 바꾸자면 뭐랑 똑같냐면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 동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죠? 앞면 뒷면이잖아. 앞면 뒷면. 그치? 그러면 동전을 내가 한 번만 던진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게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2가지잖아. 근데 동전을 2개 던진다 그러면 앞면도 있고 앞면 뒷면도 있고 뒷면 앞면도 있고 뒷면 뒷면도 있잖아. 4가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동전을 3개 던진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동전 3개 던지면 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까? 8가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이거를 중복 순열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3개의 부호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나는 3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을 3번 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 8가지를 다르게 생각하면 2파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4가지는 2파이 2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요거는 2파이 1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중복 순열로 보자면. 그러면 내가 4개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때는 2파이 4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얘는 16가지 그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개부터 4개까지 이만큼을 쓸 수 있다면 내가 표시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얘네들을 다 뭐한 것과 같을까? 더한 거랑 같죠. 그럼 총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30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30가지 신호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중복 순열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2파이 얼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거, 긴 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거를 몇 번을 고를 거냐, 그래서 몇 번,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요거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31번 문제거든요. 31번 답이 뭘까 얘들아? 31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31번 아까 중복순열 얘기할 때 왜 그게 헷갈린다고 했는지 알겠죠? 이런 문제도 2의 n제곱이냐 n의 2제곱이냐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깃발을 하나 들었을 때 내가 깃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깃발을 올리는 거랑 내리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깃발 한 개마다. 그러면 깃발이 n개가 있으면 나는 2파이 n만큼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게 곧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가 되는 거죠. 2파이 n이. 근데 병준아 이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2의 n제곱을 계산하죠? 그럼 2의 n제곱이 100보다 더 크거나 같아져야만 100가지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n값은 얼마예요? 7이죠. 그쵸? 2의 7제곱은 돼야지 100을 넘어갈 수 있죠. 깃발 7개, 7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갑니다. 27페이지에서는 숫자 카드를 가지고 정수를 만드는데 4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야. 일단 어려우니까 이건 빼볼게. 홀수 빼보자. 자, 그냥 이렇게만. 그러면 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세 칸을 깔아 놓죠. 세 칸을 깔아 놓고 자, 생각해봐. 요 칸에다가 나는 몇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고르면 돼? 4장. 1, 2, 3, 4, 4장.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카드를 썼어. 그러면 두 번째 칸에다가 고를 때는 선택권이 줄어드나요?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나는 중복을 허용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에 1 써도 두 번째 또 1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도 민정아 몇 가지 중에 고른다? 4가지 중에 고른다. 그 다음 칸도 몇 가지 중에 고른다? 여기도 4가지 중에 고른다. 그래서 4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의 세제곱은 중복 조합의 개념에서는 뭐다 해원아? 몇 파이 몇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4장 중에 고르잖아. 그지? 4장 중에 고르는데 그 선택을 몇 번 한 거야? 3번을 했지. 그러니까 4파이 3이 되는 거고 계산 결과는 4의 3제곱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홀수의 개수라고 그랬죠. 홀수의 개수면 결국 짝수 홀수는 누가 결정해요? 맨 끝에 1의 자리가 혼자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4 곱하기 4까지는 똑같겠지. 그지? 근데 이 마지막 자리를 정할 때 요 마지막 자리에 홀수만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요 선택권이 몇 개로 줄어들어? 2개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일까? 32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홀수 짝수면 마지막 1의 자리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0부터 5까지의 카드가 있어요. 형진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카드는 누구? 0카드. 그치? 0카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0카드는 어디 못 쓰니까? 맨 앞에 못 쓰니까. 그럼 예안이가 해보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니까 또 세 칸을 깔아놨어 예안아. 그러면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5가지. 1, 2, 3, 4, 5 5가지. 그러면 두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왜? 왜? 만약에 맨 앞 칸에다가 내가 4를 썼어. 그럼 두 번째 칸에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인데? 뭔데? 4는 왜 못 써? 4도 쓸 수 있어. 0도 쓸 수 있고. 두 번째 칸은 6가지 선택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칸은? 그쵸? 또 6가지죠. 맨 앞자리만 하나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이제 0카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숫자를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파이로 굳이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생각해보면 금방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 3의 배수 같은 거 있죠. 3의 배수. 3의 배수나 9의 배수 만드는 문제 있죠. 이런 거 어떻게 풀지 얘들아? 3의 배수, 9의 배수의 특징이 뭐죠?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가 3의 배수죠. 학용이 알고 있니? 알아? 그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나한테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어. 근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더해서 3이 되는 조합을 쫙 찾아야 돼. 그치? 그죠? 이게 어려우니까 두 칸만 할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카드는 1, 2, 3, 4가 있어. 중복은 허락이 돼. 자, 그러면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이 뭐가 있어요? 일단 1을 쓴다 그러면 1, 2가 있죠. 또 1이 들어가는 또 3의 배수가 있나? 둘만 뽑는다 그러면 1, 2가 다죠. 그럼 2가 들어가는 3의 배수의 조합은 뭐가 있죠? 2, 4가 있죠. 그쵸? 3이 들어가는 조합은 3, 3, 3 있죠. 3, 3. 그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는 조합은 이미 작은 숫자들의 조합은 이미 다 했어. 그럼 이렇게 더해가지고 3이 되는 조합들을 쭉 써놓고 1, 2를 가지고 내가 숫자를 만들 때 이거를 12로 만들어도 3의 배수가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 21로 만들어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2, 4도 그렇죠? 24라고 해도 3의 배수지만 뒤집어서 42라고 해도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3, 3의 경우는 어떻죠? 이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 33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33 하나밖에.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면 5가지 서로 다른 숫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각자리 수의 합을 이용해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필수예제 7번도 숫자 만들기 문제인데 이번에도 4장의 카드가 있고요.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2300보다 큰 걸 찾으래. 자, 얘 하나 2300보다 큰 걸 찾을 거야. 그러면 맨 앞자리가 아예 그냥 화끈하게 맨 앞자리가 4야. 그럼 뒤에 신경 안 써도 되지. 무조건 2300보다 크겠지. 그럼 맨 앞자리가 4인 숫자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게? 앞자리가 4의 숫자. 맨 앞자 4로 시작한 4000대 있죠. 4000대. 27개. 왜? 3 곱하기 3 왜? 하면 안 돼요? 왜 여기가 3이죠? 아, 4 곱하기 3 곱하기 중복을 허락했잖아. 그치?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4도 또 써도 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전부 4가지 중에 고를 수 있기 때문에 4의 3제곱, 64가지만큼이 4로 시작하는 숫자들이죠. 그쵸?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도 몇 개 있겠어?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도 역시 똑같죠? 4의 3제곱만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2300보다 큰 게 확실한데 2로 시작하는 거는 좀 다르지. 2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는 2300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린 큰 걸 찾을 거니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로 시작하는 애들, 요런 애들부터 찾아보는 거죠. 그죠? 첫 칸이 2, 두 번째 칸이 4로 고정됐어. 그럼 유나야, 이 두 칸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이거 몇 가지일까? 이 카드와 4카드를 앞에다 배열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배열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몇 가지? 이 4는 못 쓰나? 우리는 중복을 허락해서 쓰고 있잖아. 여기 4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 여기는요? 4가지.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 4로 시작하는 수가? 여기도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여기도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의 제곱 얼마야 돼? 16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240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고요. 또 2300보다만 크면 되는 거니까 자, 맨 앞자리가 2고요. 두 번째 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도 무조건 2300보다는 클 거 아니야. 뭐 2311을 해도 얘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2300대의 숫자도 몇 개가 있다? 16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64 더하기 64 더하기 16 더하기 16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죠. 이제 앞에 자리가 2로 바뀌면 또 무조건 2300보다 작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64, 64, 16, 16 더하니까 답은 160까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전에 순열 단원에서 했던 거야. 했던 문제들인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달라진 거죠. 전에는 똑같은데 중복을 허락 안 했던 거고 이제 우리는 중복 순열을 배웠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푼다. 자, 넘겨볼게요. 28페이지로 가서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아까 형진아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뭘로 찾아라?
응? n 파이 r로 찾는 거야. 파이로 찾는 거야. 그냥 함수는. 그냥 함수. 여기서 n이 정의역일까 치역일까? 1, 2, 3에서 A, B에서 1, 2로 함수를 날린다. 이렇게 날린다. 3의 2제곱까지가 있겠어요? 2의 3제곱까지가 있겠어요? 그치? A부터 생각해봐. A가 화살표를 날리려고 할 때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셋 중에 고르는 거잖아.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2번 하는 거죠. 그럼 몇 파이 몇이야? 3파이야. 그럼 앞에 있는 n 값이 정의역이야 치역이야?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공역. y가 공역이죠? 공역. 그 다음에 n이 당연히 정의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병준아 뭘로 풀어야 된다? npr로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함수는 파이로 계산하시고 1대1 함수는 p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8번 문제 보면은 x라는 정의역은 원소가 2개고요. y라는 공역은 원소가 n개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 소야. 그냥 함수니까 지금 얘가 원소 2개, 얘가 원소 n개잖아. 그러면 그냥 함수면은 뭐라고 쓸 수 있다? N 파이 맞아요. n파이 2가 떠올라야 돼요. n파이 2는 어떻게 계산해요? n의 제곱으로 계산하지. 근데 n의 제곱이 지금 몇이 나왔다? 49가 나왔다 이런 거지. 그래서 n은 몇이에요? 7.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내려가 봐.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의 맨 밑에 있는 35번. 역시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됐죠? 위의 문제에 비해서. 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5, 6, 7, 8, 9 이렇게 생겼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구하는데 1과 3, f1과 f3 그러니까 1이 쏘는 화살표를 맞는 애와 3이 쏘는 화살표를 맞는 애는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유나야 이쪽에 짝수가 누가 있어? 6하고 8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한테만 쏠 수 있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자 F2랑 F4 2가 쏘는 화살표랑 4가 쏘는 화살표는 홀수들한테 가서 꽂혀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화살표를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얘부터 해봐. 민정아 1, 3 이 둘만 화살표를 쏜다라고 하면 선택권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쏠 수 있고 얘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4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 애들이 2의 제곱까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정아 그럼 초록색 2랑 4가 5, 7, 9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잖아. 요거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그쵸. 얘가 셋 중에 하나 골라 쏘는 거고 얘도 셋 중에 하나 골라 쏘는 거니까 3의 제곱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초록색 색칠한 애들이 3의 제곱까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혜원아 이거랑 이거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자 더해요 라고 말할 때는 언제라 그랬냐면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더하는 거라 그랬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건 1, 3이 화살표를 쏘면 초록색 애들은 화살표를 안 쏴요? 이게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4개의 원소들이 전부 화살표를 쏴야지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할 때 이것 또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얘네도 화살표를 쏘면서 동시에 얘네도 화살표를 쏴야 그래야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런 상황은 뭐 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곱하는 게. 그치? 그래서 빨강의 선택 4가지와 초록의 선택 9가지를 곱해가지고 답은 뭐가 된다? 36가지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유나야, 무슨 순열과 무슨 순열 했어? 찾아봐야 돼. 어? 중복 순열이라 또 처음에는 맨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뭐 있어? 원순열. 어? 오늘 두 가지 했다고요? 원순열, 중복순열 했습니다. 원순열은 n-1 팩토리얼, 중복순열은 n 파이 r이었어. n이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인지, r은 선택을 몇 번 할 건지 요걸 생각해서 n과 r을 정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8쪽까지고요. 이제 우리 RPM도 숙제를 하는데 RPM은 어디냐? 그 RPM은 7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지금 딱 7페이지의 절반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에는 왼쪽 라인 절반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부터 10까지 요만큼이 RPM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내려가가지고 2층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2층에 내려가면 1일 10제가 있는데 확률은 문제가 너무 금방금방 풀려가지고 1일 20제로 냈습니다. 20제 요거 푸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로 풀어왔던 프린트 있죠? 숙제 프린트 2층에 답지 있으니까 숙제 프린트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숙제가 18까지였나? 19까지였죠, 그죠? 19까지. 여기까지 도장 받으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가면 되고요. 우리 토요일 날은 1시에요, 1시. 1시 옵시다. 수고했어요.